퇴근 시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 있었다. 복도 끝 형광등이 한두 개씩 꺼져가고 사무실은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 컴퓨터 모니터에 희미한 불빛이 남은 사람의 얼굴만을 비췄다. 비서 한서윤은 아직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결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밀려든 업무의 피로가 목덜미를 짓누르지만 오늘만큼은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남은 사람은 없을 텐데. 불이 꺼진 공간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놓친다. 아직 안 갔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묘한 피로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사장 정우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언제나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지배하던 사람이 지금은 느릿한 걸음으로 서윤의 자리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오늘 결제 서류가 아직 다 안 돼서요. 서윤은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연은 말없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서윤은 그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다. 종이 넘기는 소리, 마우스 클릭 한 번. 그 작은 소리들이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한비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런 시간까지 남아있으면 위험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 눈빛 속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업무의 연장선도 단순한 호의도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결핍된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서 답을 찾고 있었다. 서윤의 손끝이 떨리자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우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펜을 주워들었다. 그의 손등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단 한순간의 접촉이었지만 서윤은 심장이 멈춘 듯한 착각을 느꼈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오늘 불 꺼진 사무실이 참 조용하네요. 우연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의 웃음을 품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런 밤엔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정직해지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 안에서 어떤 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연히 천천히 돌아섰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추며 실루엣만 남겼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서윤의 숨결이 흔들렸다. 그들의 눈빛이 닿은 자리에서 시간은 멈췄다. 말도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서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아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닿았다. 불 꺼진 사무실 안 유일하게 켜져 있던 모니터 불빛이 그 장면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짧은 접촉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아침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며 하얀 빗줄기를 만들었다. 한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밤의 그 순간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커피의 쓴맛은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잊게 해주지 않았다. 출근 시간 5분 전 문이 열렸다. 정우현이 들어왔다. 언제나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서윤은 숨이 막혔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고 그 짧은 교차만으로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네, 방금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며 살짝 떨렸다. 서윤의 자리 옆으로 지나가던 동료 비서 최미란이 무심한 듯 말을 건넸다. 어제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사장님도 같이 계셨다던데? 서윤은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다. 입술이 굳어붙었고 손에 쥔 펜이 툭 하고 떨어졌다. 정우현이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다. 어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의 손끝이 주머니 안에서 꼭 쥐어졌다. 작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서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서류가 아니라 어젯밤의 불빛, 그 짧은 숨소리, 그리고 손끝의 온기였다. 그녀는 그 감정을 지워내려 애썼지만 지울수록 선명해졌다. 정우현은 잠시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쪽지를 내려놓았다. 오늘 점심시간 3층 회의실. 그의 필체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다급함이 있었다. 서윤은 그 메모를 바라보다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그 쓰디쓴 온기가 지금의 그녀와 닮아 있었다. 점심시간 사무실은 잠시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해졌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나가고 복도엔 미묘한 적막이 감돌았다. 서윤은 손에 쪽지를 쥔 채 회의실 문 앞에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은 어둑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고 조명은 꺼져 있었다. 그 안에서 정우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가 쪽에 기대어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피우지는 않았다. 불이 붙지 않은 담배 끝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은 잊읍시다. 그의 첫마디였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가슴을 베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잊으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모를까?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실수였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실수라면 왜 계속 생각이 나죠? 그의 말은 고백이자 자책이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회의실 방,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움찔하며 문을 바라봤다.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다시 고요. 닫힌 문 하나가 세상과 그들을 분리하고 있었다. 이건 위험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런 관계 알면 다들.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우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자꾸 생각나요. 당신이. 그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서윤은 도망치듯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 한 줄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에 닿았다. 서윤은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한 점으로 겹쳐졌다. 잊을게요. 서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더 깊이 묶어버리는 줄 몰랐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이미 불이 붙은 듯한 슬픔이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무실 공기도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섞였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은 이미 파문으로 일렁였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를 피했다. 회의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도 따로 먹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 거리감조차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둘 다 너무 조용하잖아. 속삭이는 소리들이 복도를 따라 퍼졌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낯선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박혔다. 사장님이 비서랑 단둘이 야근 자주 한다더라. 그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정우현은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던 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그런 말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창밖에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답이었다. 회의 중 기획팀장 박태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요즘 사무실에 불이 자주 꺼지던데요. 야근하시는 분들이 참 열심이십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일그러졌다. 서윤의 손끝이 떨렸고 우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서윤은 서류를 넘기며 애써 표정을 지켰지만 손끝의 흰기가 그녀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퇴근길 복도 끝에서 최미란이 조용히 다가왔다. 서윤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메시지 한 통. 불 꺼진 사무실. 그날의 일 나도 알아요. 그녀의 숨이 멎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도 멈춘 듯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날의 불빛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서윤은 모든 게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비가 그친 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출근길의 복도엔 낯선 정적이 깔려 있었다. 한서윤은 책상에 앉아 메일함을 열었다. 새벽 2시 14분.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단 하나였다. 당신과 사장의 관계, 나만 알고 있을까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심장이 거꾸로 뛰는 듯했다. 메일을 열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의 실루엣. 모니터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그날의 어둠을, 그들의 비밀을.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은 흉기로 변해 있었다. 괜찮아요? 옆자리에 최미란이 물었다. 서윤은 화면을 닫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오후 정우현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태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이사회 자료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책상을 향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회사 안에서도 다들 눈이 많잖아요. 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명확한 확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다시 메일을 받았다. 이번엔 문장이 달랐다. 선택하세요. 진실을 감추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엔 공포가 비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욱 선명해졌다. 사무실 불빛 아래 정우현은 혼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 화면을 건네받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박태수입니다. 그는 낮게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향했다. 닫힌 문 안에서 우연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얼마나 원하는 거지? 당신 자리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모든 걸 무너뜨렸다. 회의실을 나서며 우연은 서윤의 손을 붙잡았다. 이 일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내가 남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직서를 쥔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다. 그는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제 그만 도망가요. 나랑.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망이라니 그것이 사랑일까, 파멸일까?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는 멎었지만 대신 공기엔 폭풍전의 고요가 맴돌았다. 서윤은 퇴근을 서두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무실에 홀로 남는 시간이 두려움보다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 모든 기계의 소음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익숙한 구두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발걸음엔 단호함이 차가운 의도가 섞여 있었다. 정우현이 아니라 그의 아내 민지연이었다. 이 시간에도 일하시네요. 한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윤은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이 마우스를 놓쳤고 화면의 문서가 사라졌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USB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거 CCTV 복사본이에요. 그 말에 서윤의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보세요. 어젯밤 불 꺼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지연의 입가엔 냉소가 번졌다. USB가 컴퓨터에 꽂히는 순간 화면이 켜졌다. 어둠 속 모니터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그리고 아주 짧지만 분명한 입맞춤. 서윤은 숨을 삼켰다. 지연의 눈빛은 그 영상을 바라보며 점점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업무의 열정이군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이제껏 나를 속였고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귀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우현이 들어왔다. 그는 한순간 멈춰섰다. 두 여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지연아, 이건 설명하지 마요. 지연이 말을 끊었다.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니까. 그녀는 그를 곱게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믿음은 없었다. 우연은 다가서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사랑이었어. 지연의 입꼬리가 일그러졌다. 그 말 내 앞에서 하지 마. 사랑이라니.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물보다 아팠다. 잠시의 정적.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봉투 안엔 이혼 서류와 회사 비리 자료가 함께 들어 있었다. 당신 자리, 이제 곧 끝이야. 두 사람 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향해 말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면 그 죄값은 누가 치르죠?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다. 사무실엔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우연은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다.
이제 끝이야.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였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터져버렸다. 사랑도, 비밀도, 그들의 세상도.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전쟁터였다. 복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모니터마다 떠있는 포털 사이트 기사, 정우현 대표,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그 한 줄의 문장이 회사 전체를 집어삼켰다. 회의실 문은 쉬지 않고 열리고 닫혔다. 기자들이 로비에 진을 쳤고 임원들의 얼굴엔 피로보다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답니다. 그 말이 전해질 때마다 사무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 그 서류 한 장이 세상과 그녀 사이를 완전히 갈랐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감촉이 너무 차가워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정우현은 대표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메일 알림음이 계속 울렸지만 그 어떤 메일도 열지 않았다. 끝났군요. 그가 내뱉은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가벼웠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엔 체념이 어린 듯했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무너진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그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비서가 협박당했다더라. 아니야, 자발적이었다던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야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아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우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을 선택한 걸. 그 말에 서윤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무섭네요. 밖에서 기자의 셔터 소리가 터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리문 뒤에서 그들의 모습이 왜곡되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세상 밖의 사람들이었다. 이사회는 정우현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회사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그 말조차 먼 곳의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서윤의 손을 잠시 잡았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디라도요. 이 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그 말은 고백 같기도 유언 같기도 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 사무실의 모든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누군가 전원을 내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 어둠은 마치 예정된 결말처럼 자연스러웠다. 모니터 불빛만 남아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반사했다. 정우현, 한서윤. 두 사람의 세상은 그렇게 추락했다. 모든 게 끝난 뒤 세상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언론의 소음도 회사의 비난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이제는 서윤의 귓가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낡은 자취방 창가에 앉아 비에 젖은 골목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봄날의 회식 자리, 아직 아무 일도 없던 때의 얼굴.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 속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땐 몰랐죠. 이렇게 끝날 줄은.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처음 알았다. 텔레비전 속 뉴스에서는 정우현 전 대표 모든 책임지고 사임 해외로 출국 예정 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마치 심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소리조차 위로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비가 살짝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내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녀는 손끝을 멈췄다. 눈앞의 문장이 어딘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자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죠. 그리고 커튼을 닫았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그대로 침대에 몸을 눕혔다. 눈을 감자 불 꺼진 사무실의 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의 온기, 그 눈빛, 그 숨결. 그녀는 그 모든 걸 떠나보낼 준비를 하며 조용히 잠에 들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안개처럼 번지고 빗방울이 옅게 흩날렸다. 한서윤은 코트를 여며 쥐고 천천히 옥상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곳엔 이미 정우현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다.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은 떨렸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시지 보고 올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는 그 말을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안도와 미련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이제 떠난다면서요. 그래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잠시 바람이 불었다. 서윤은 그 바람에 스카프를 단단히 잡으며 물었다. 후회는 안 해요? 우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후회할 게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젠 저한테 오지 말아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우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불이 꺼진 사무실이 생각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처럼 세상에 우리 둘만 있던 그 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밤이 제겐 벌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이상하죠. 벌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우연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젠 숨지 맙시다. 늦었어요. 그래도요.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달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옥상 난간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은 마치 불 꺼진 사무실에서 다시 켜진 조명 같았다. 서윤은 속삭였다. 이제 그만 그 불빛 아래서 벗어나요. 그녀가 한 발 물러서자 우연히 미소 지었다. 안녕, 한서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그 짧은 인사가 그들 사이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문이 닫히자 옥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계단을 내려오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몇 해가 흘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도시의 풍경도 달라졌다. 그러나 카페 루멘의 창가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따뜻한 조명, 잔잔한 클래식 음악,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서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신문을 펼쳤다. 정우현 전 대표 자선재단 설립사회적 책임 행보화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신문 속 사진엔 예전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가 있었다. 넥타이도 표정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난 뒤의 사람처럼. 그녀는 신문을 접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식은 커피의 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 아직도 좋아하네요.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반가움과 조심스러운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여전히 커피는 블랙이네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설탕 2스푼이죠. 서윤이 웃었다. 둘 사이에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다. 카페 밖으로 저녁의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들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만 이야기했다. 그날의 사무실 기억해요? 정우현이 조용히 물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불이 꺼졌는데 세상에서 제일 밝은 밤이었죠. 그 말에 우연히 작게 웃었다. 그 불빛 덕분에 내가 아직 여기에 있나 봐요.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우린 결국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단단했다. 창밖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카페 안에 불빛이 켜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끝을 맺고 있었다.